반갑습니다. 정치계 아이돌 김영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이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대선 전국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대가리 숫자가 이제 5에서 4로 바뀌었어요. 이제 긴장감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건데,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 저도 아프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해요. 불안감에. 도대체 이재명 같은 저런 사람을 두고 대선판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를 못할 뿐더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까지 이건 나라 자체가 온통 정상이 아닌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아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내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폭스뉴스에서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이제 칼럼을 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이죠. 언론에 대해서 어떤 흐름인지를 잘 모르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좌쪽 진영의 사람들 있죠.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멘탈 자체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 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의 이 대가리는 너무 갈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미국의 폭스뉴스가 보수 정통 언론지로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2기에서 봤을 때 매우 정확하게, 그리고 트럼프와 같은 노선을 가고 있는 언론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거짓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두고 이 국민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조금 여러분들께 이제 화면으로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다. 이제 팩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저거 되면 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이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 우리가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그 친구들하고, 어린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왜라는 질문을 되받아요. 그러니까 그 2030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게 스스로 왜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알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먼저 계몽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이 막 이슈가 되니까 민주당 진영 사람들이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사저에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언론의 빈도를 좀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던 빈도가 훅 줄었어요. 왜냐? 자극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우리 윤 어게인이 더 크게 부각되고 전 국민에게 이게 붐붐붐 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언론 자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안 다루고 있어요. 요런 전체적인 좀 흐름을 벌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악랄하게 끌어내렸을까? 그것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대한민국이 친중 세력에게 너무 장악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 영향력을 펼쳐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최후의 보루자로 막고 있었던 게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과 대만이 전체적인 친미 국가잖아요. 근데 이 고리 중에 누군가 하나를 탁 깨트리면 일본은 고립되고, 미국은 일본 뒤로 태평양으로 넘어가고, 대만은 잡숫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국은 이제 자신들 아가리로 들어간다. 이 판이었는데 문재인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형상 변경에 대해서 극렬하게 잘못됐다라고 반대한다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해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들의 제거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자기들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으로 몰아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대 세력을 두고 큰 판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판에 같이 움직인 사람들, 제가 뭐 다음 또 영상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판에서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사람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지금 국민의힘에 발 담그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전체 그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세력들은요, 다 친중의 세력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한동훈이죠. 한동훈, 뭐 이준석 이런 것들이 다 친중의 세력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국제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의 6.3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는 부정선거, 그리고 하나는 이재명이라는 최강 빌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띄워진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자, 안티 아메리칸 레프티스트 저게 누구냐면 이재명입니다. 이 하드코어 진성 좌빨이 이재명이가 만일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 아니면 정책 집행자가 된다라고 하면 코리아는 어떻게 된다? 넥스트 베네수엘라가 된다. 심각한 경고를 한 거거든요. 이것을 저쪽 진영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이래요. 이게 어떻게 거짓말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요, 사실 조금 많이 무서운데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미 좌파 후보 누구? 이재명이가 선거 조작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 3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폭스뉴스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미국과의 동맹을 악화시키고 중국 및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유진영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이랑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시진핑 똥꼬에 줄 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대한민국의 체질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여권 내밀면 상대방이 웃고 코리아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부터가 이제 어려워지는 나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이거 망해봐야 정신 차리나? 그런데 이게 홍콩을 보면요, 자유가 한번 뺏기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법도 언론도 말할 수 있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다 막아버리니까 이 자유라는 게 한번 뺏기면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그런 식으로 갈 거야 라는 걸 국제사회가 경고를 한다라는 거. 사실 좀 두렵습니다. 지금 40일 이제 50일은 안 됐고 이제 40일 조금 남았는데 말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정신을 차리셔야 되지 않을까. 뭐 우리야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았다라고 하지만 정말 미래 세대들 지금 초등학생들 뭐 이런 어린애들 보면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북한 말 쓰기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세요? 뭐 새터민 뭐 언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많이들 모르시는데 굉장히 교육에도 이 북한이라는 그 친중 친북이 많이 스며들어 있고 대한민국은 거의 다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6.3 대선이 말이죠. 대한민국을 선택하는 그 길에 서 있다라고 봐요. 사회주의 국가로 갈래? 쉐쉐 찬양할래? 아니면 우리는 지금처럼 윤 어게인을 외치고 살래? 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는데 자,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자, 폭스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6.3 대선은 부정선거가 반드시 발생할 거다. 가능성 정도? 그거 한 99% 정도지 않냐. 99%는 100%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망한 거는요.
부정선거로 망했죠. 부정선거로 고위층, 그다음에 정책 집행자들에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국유화하면서 그들만 배불리고 국민들은 개돼지가 되고 그 전철을 밟는다라고 심각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섭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저쪽 진영의 문의 좀비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대가리가 깨지지 않는 한 깨어날 수 없는 그런 뭐 세뇌되어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뭐 교화시킨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뭉쳐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이게 더 승산 있는 게임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칼럼은 사실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99% 확률로 부정선거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부정선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경고 속에 내용들을 좀 보면 조금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내용에 제가 중요한 것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자, 첫 번째 대선에서 99% 확률로 부정선거 발생할 수 있다. 사각 네모칸을 한번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경우에 한미동맹이 해체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생존의 근간입니다. 안보 기반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렇죠. 이재명이 우리 수령님이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 뭐 가서는 쉐쉐하고 자빠졌으니까 당연히 중국과 북한의 꼬붕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칼럼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조명을 좀 했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놈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정과 사범 깔고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12개의 혐의 8개 사건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격을 또 훅 떨어뜨리는 게 여기에 실렸다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과거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뤘고요. 이재명이가 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사드 철거 주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하게 우려될 것이다.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뒤쪽 글을 보면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이제 대선 공약 중에서 서울대에 있는 그 시진핑 박물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국 영향력은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다. 서울대학교. 사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대표되는 대학인데 거기에도 시진핑 기념관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을 뭐 개탄스럽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재명에 대한 조명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이 과거에 북한에 갔던 이력과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한 이력까지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 이번에 지켜보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제대로 선긋기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먼저 표명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요. 대한민국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핵심적으로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윗부분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결과다. 여론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 간에 극심한 괴리가 있다. 다음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확률은 99. 뭐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붙일게요. 9%다. 저는 99%가 아니라 99.99999%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마지막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자 분류 이전 단계의 수개표다. 그러니까 대만식 수개표를 저는 사실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수검표를 하겠다와 수개표를 하겠다를 같이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수개표는 대만식으로 우리가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통 한 번 이동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세팅만 바꾼 다음에 하나하나 개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게 아니고요. 이동하고 보관하고 그런 시간 없이 그렇게 수개표를 진행했을 때 대만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4시간에서 5시간 차이.
그런데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임에서 4시간, 5시간 저는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뭐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등록을 했다. 그래서 1차 컷오프 4강 안에 들어서 이제 다투고 한 명씩 한 명씩 매치를 해서 토론 결과 2강으로 뽑고 한 명을 뽑는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의 돌풍이 불고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권한 대행이십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경선의 승자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로 이재명을 격파하겠다. 저는 이 전략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흥행도 뽑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될지는 사실 뭐 국민 경선이 있으니까 모르지만 일단 흥행은 뽑았고, 국민들 사이에 어떤 공감을 끌었냐?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라는 공감을 충분히 끌고, 지금 후보로 뛰고 계시는 분들께서 상대가 이재명이잖아요. 한 사람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보다 다각도로 여러 사람이 이재명을 공격하면 그 이재명의 데미지는 더 많이 있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해서 국민들께 각인시키는 거 굉장히 좋은 지금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나의 역할을 좀 해준다라고 하면 모이자 하면서 막 이준석 끌어당기고 한동훈 끌어당기고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잡탕밥 만들 필요 없이 보수는 결집한다라고 봅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 하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말이죠. 시행령으로 사전투표 폐지해 주시고요. 6.3 대선은 수개표로 진행해 주시면 대한민국 국민들 국민 통합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수의 재건이 시작될 겁니다. 대한민국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권한대행께서 이번 대선만큼은 수개표로 진행해 주시고 사전투표제를 폐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파가면서 이재명 때문에 세상이 뒤집힐까봐 걱정하면서 사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